자, 선생님들 좀 다 잘 쉬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3교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8064기에 세형 찾는 거하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예담을 한번 하자면, 제가 이제 시설정에서 유황 교수님한테 명리도 배우고 육회도 그때 다 처음에 배울 때 배웠는데, 그때, 아이고, 예,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배울 때 생각나는데, 이거 강의하면 늘 처음 배울 때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제가 육회학 전문가 과정 1기예요, 1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화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고, 제가 그때 처음 학생으로 배웠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이렇게 배워요. 근구, 둔비, 관박, 진대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근금궁, 그죠? 근금궁은 근구, 둔비, 관박, 진대유다. 그래가지고 개명만 쫙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8개 다 있잖아요. 이거 외우려고 다 외웠어요. 그 다음 주까지 외워가지고 다 외워갔더니 시설적 학원에 가서 유광 교수한테 갔더니 야, 그렇게 외우지 마. 근이천, 천풍구, 천산둔, 천지비, 풍기관, 산지박, 화진, 화천대유 이렇게 외워야 진짜 외우는 거야. 이렇게 외워봐. 그래가지고 아니 학교 가면 이렇게 외우라고 학원에 가면 이렇게 외우라고 둘 다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세형 찾는 데 쓰는 거래요. 그런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랬더니 선을 딱 이렇게 잡으래. 이렇게 건은 6표니까 이거는 또 아는 거니까 여기서도 선을 필해요. 건, 구, 둔, 비, 관, 박, 진, 대유 하나예요. 근데 웃기는 게 건 되죠. 건 얘기했어. 건에서 구, 1효세, 둔, 2효세, 비까지 3효세 돼요, 이제. 근데 여기서 요게 안 펴져요. 이 손가락이 해보세요. 요거 잘 안 펴지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반대로 필요 이렇게. 어쨌든 건구, 둔, 비, 관, 박, 진, 대유.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손가락 수가 이게 세로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그죠? 건이천, 천풍구, 천산둔, 천지비, 풍기관, 산지박, 화지진, 화천대유.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 해라 했어요. 그래서 다 외웠어. 그러더니 이제 교수님이 딱 써가지고 자, 이거 새우가 있어. 이렇게 묻은데 이게 뭐예요? 화풍쟁이죠. 화풍쟁이 8개 지금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죠? 처음부터 근위천 천풍구 같은데요. 그다음에 테이트 텍스 이게 막 하다 보면 이게 운 좋으면은 이게 여기 있을 때는 금방 찾죠, 그죠? 운 나쁘면은 저기 권토궁에 있으면요 한참 걸린다 시간이, 그죠? 한참 걸린다. 그래서 했더니 마부 쓰면서 1, 2, 3분 6세 외정 하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외웠지, 이것도 외웠지. 이거 되었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1불. 자, 볼까요? 1불. 2불이죠. 1, 2불이죠. 1, 2불 2세 외정. 그럼 이화궁. 이게 뭐였지? 화풍정이었죠. 그럼 이게 이화궁. 이거 간단하게 쓰잖아요. 요거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외우느라고, 이거 외우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64개 외우는 거.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웠는데, 쓸모가 없는 거야, 하등.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 아까 열심히 찾았는데, 2학기가 되니까 갑자기 정모 교수님께서 저보고 조교를 하죠, 조교. 그래가지고 조교를 했어요. 했는데, 이 1, 2, 3분 이걸로 하려니까, 이것도, 저게 뭐야. 그때는 사실 뭐 여기 개명은 다 알고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교하면서 앞에 나와서 설명하면서 막 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강의할 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갖다 64개를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외우고 세로로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요 표 전체를 갖다 머릿속에 딱 박아 넣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화풍정 그러면 그냥 바로 딱 그렇죠. 화풍정 그러면 바로 딱 2호세 그냥 딱 나오도록 화풍정 그러면 화풍정이 이 표에서 어디 있는지가 딱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외웠는데 이거 외우는데 제가 석 달을 했어요. 석 달.
외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에서 강의하려다 보니까 이게 딱 바뀌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또 수업 시간에 또 틀리기도 하고 이게 또 하다 보면 틀리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 쌤들 뭐 강의하실 거 아니니까 일단은 요거 1, 2, 3불 6세, 1, 3동 6세 외정 요거만 제대로 하는데 요거를 모르면은 이제 나중에 궤를 그려놓고 세형을 못 집어넣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낙갑을 붙이는데 낙갑 붙이고 나는데 뭘 붙이냐면 소속공을 못 찾으면 육친을 못 붙여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낙갑 붙이는 거. 우리 선생님들 저기 유대겸 쌤하고 김승kim 쌤 그리고 김용수 쌤 낙갑 붙이는 건 다 하실 줄 아시나요? 아 예. 그러면 낙갑 붙이는 거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우리 저기 예심 쌤도 넘어가도 되죠? 낙갑 붙이는 거. 이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는 자인진, 그죠? 오신술. 그래서 자인진, 오신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자인진, 오신술. 큰아들은 아버지는 동격이라고 그랬죠? 자인진, 오신술 가는 거. 둘째 아들은 요거죠. 요거. 이게 아버지하고 큰 형님이 자연시 시작했으니까 둘째도 자연시 시작하면은 맞겠죠, 그죠? 같이 놀면 안 되죠? 인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진호 신술자 이렇게 가는 거. 막내 아들은 당연히 그 다음이죠. 진에서 시작해서 진호 신술자인. 그래서 이게 이제 남자는 순, 여자는 역행, 그죠? 남순 여역이랬죠, 그죠? 남자는 순행, 그래서 자인진 오신순인데 여자들은 역행이다. 그래서 이 엄마부터 시작하는 미사묘.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 이게 거꾸로 해야 돼가지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미사묘 축해유. 그런데 이게 아버지하고 집안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은 거의 동격 대조를 갖지만 집안에서 엄마하고 큰딸이 동격 때는 아니죠. 엄마가 맨날 큰딸 부려먹죠, 그죠? 그래서 이 충미충이죠, 그죠? 엄마하고 큰딸하고 사이가 좋은 집안이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살림을 안 시키니까 사이가 좋은지 몰라도 옛날에는 맨날 살림 시키니까. 그래서 이게는 축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르칠 때 이게 어머니, 이 큰딸. 그래서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의 장남 사랑은 정말 대단하죠, 그죠? 그건 요즘 여자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미련하리만큼 엄마는 하고 큰딸은 소처럼 일한다고 축해유미사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또 무슨 뭐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딸은 축해유 미사묘. 둘째 딸은 요거죠. 그죠? 둘째 딸은 뭐예요? 예. 둘째 딸은 이 토끼 같습니다. 토끼 같은 둘째 딸. 그 다음에 막내 딸은 사랑스러운 막내딸. 그죠? 사랑스러운 막내딸. 그래가지고 막내딸은 사묘추 개유미. 토끼 같은 둘째 딸. 이 둘째 딸이 왜 토끼 같냐면은 양쪽에 끼어가지고 재빨리 빨리빨리 잘 뛰어다녀냅니다. 이렇게 눈치 잘못 보면은 찍힙니다. 그죠? 그래서 토끼 같은 둘째 딸, 사랑스러운 막내딸, 우리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큰딸, 미련한 엄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예전에.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아마 제 강의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지금이 4시 15분입니다. 16시 15분. 그러면 이게 1 더하기 6은 7. 1 더하기 5는 6. 그럼 7 더하기 6은 13. 13, 1 더하기 3은 4.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제가 더하기를 갖다가 많이 쓰는 이유가 암산하면 좀 귀찮아서 여러 번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산수몽 사요동 이렇게 되죠. 그죠? 산수몽 사요동.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가지고 개반 작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16시 15분 가지고 우리가 괴를 얻었는 게 여기서 7을 넣고 7 더하기 5는 6을 얻었고요. 7 더하기 6은 더하기해서 13이 되는데 다시 더하기 하니까 4가 돼가지고 여기가 산, 수, 몽 얻었습니다. 사요동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뀐 게 뭐 됐냐면은 화수, 미제를 얻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얻었는데 그럼 요 산수 몽계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세요와 음효, 소속궁을 갖다가 알 수 있죠. 그죠? 1동 쓸 필요 없죠. 2불 3불 2불 3불이니까 2, 3불이죠. 2, 3불이면 몇 세? 4세 4세 그럼 세 순정이 여기 올 거고 4반 이게 육감수죠. 반대는 삼리화. 삼리화 그래서 이화홍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 아까 지난 시간에 한 게 여기까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낙방을 붙이는데, 자, 낙방을 붙이는데 요거는 아들이죠. 같은 거 빼면 둘째 아들. 이게 양이 중간에 있으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가 인진호라 그랬지. 인진호. 그죠? 그래서 신오를 쓰면 되고요. 얘는 막내 아들이죠. 아들이죠.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니까 진오신 술자인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이냐? 이게 낙감을 붙일 때 아래쪽에 있는 놈은 우리가 자인진 오신술 할 때 아래쪽에 있는 놈은 아래쪽에 있는 걸 붙이고 위쪽에 있는 놈은 위쪽에 있는 놈을 붙여야 돼요. 이렇게. 이걸 갖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전에 처음에 이게 연습하시면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드냐면은 잠시만요. 이게 왜 충전이 안 되고 있어? 잠시만요. 이걸 좀 빼고. 예, 됐습니다. 중간에 여기 촬영하는 장비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잠시 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요 밑에 거는 안 헷갈려 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위에 거, 이게, 막내 아들 진호신, 그래서 여기다 진호신을 딱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놈들은 여기서 진호신, 술자인. 위에 걸 붙이셔야 돼요. 위에 거. 예. 아시겠죠? 예, 요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동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요거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뭐가 딴 걸로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에 칠간산이 이렇게 밑에 게 동하면은 삼리화가 되죠. 삼리화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아들인가 딸인가요? 딸. 몇째 딸? 예, 둘째 딸. 둘째 딸은 우리가 토끼 같은 둘째 딸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묘축해 유미사. 그래서 여기가 원래 유미사가 되는데, 그죠? 유미사가 되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얘네들은 안 변했죠? 요것만 변했죠? 그래서 변한 놈만 여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싹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싹 지워버리고, 궤도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유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낙값이 다 붙은 거예요. 여기도 뭐 동했다 그러면 똑같이 변한 놈을 이렇게 그려놓고 미사묘, 이렇게 동했다, 이호가 동했다 그러면 이게 미사묘가 되니까 여기다 사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이건 안 동했으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납값이라고 납값. 예, 원래 납값 납지.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인진호잖아요, 그죠?
그럼 아들이니까 이게 저기 뭐야? 둘째 아들이죠. 병인, 병진, 병호 이렇게 하야 돼 이렇게. 근데 그걸 안 쓰고 우리는 뭐만 쓴다? 지지만 쓴다. 육효는 지지만 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대고 이제 뭘 붙이냐면은 이제 여기 옆에다가는 뭐 쓰느냐? 여기다가 육친을 씁니다. 육친을 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풀이할 때 목이요, 이건 토요, 이건 화요. 근데 목토화가 어쨌다고? 목토화가 인간 세상에 적용될 때는 육친이라는 걸 적용되지 않으면 누군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육친이라는 걸 붙입니다. 우리 육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육효에 있어서는 육친하고 명리에 있어서는 육친이 뭐가 다르냐면은, 자, 우리 명리에서는 일간이 있고, 그죠? 일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비급이 있습니다, 비급. 그죠? 비견급제. 그 다음에 식상이 있죠. 그 다음에 재성이 있죠, 재성. 그냥 쟤는 뭐 편제, 정제 구별하지 말고 어차피 재성, 그 다음에 관성, 평관, 정관, 관성, 그 다음에 인성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두 개 나누긴 나누죠, 그죠? 원래 여기 관이 원래는 예전에 관이 실제로는 정관하고 원래 이름은 이게 평관이 아니었어요. 원래 뭐였어요? 원래 이름은 칠살이었어요. 칠살. 그래서 이게 왜냐면 명리서에도 가장 오래된 명리서가 연해자평이거든요. 그죠? 서자평이 연해자평이 가장 오래된 거잖아요. 자평서에 보면은 평관이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칠살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그러면 왜 정관, 이게 나중에 이제 칠살을 갖다가 이제 평관을, 그죠? 이 편자 써가지고 이제 평관이라는 용어를 나중에 따로 다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경칠사는 엄청 두려운 존재죠. 일간을 뭐 하는 존재예요. 가장 강력하게 흑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인성은 어차피 요거 뭐 정인, 정편, 요거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제, 편제.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연해자평에서 어떤 이 십관에 대해서, 그죠? 이거 다 십관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십관에 대해서 어떤 개념, 여기에 보면은, 연해자평에서는 이게 비급에서 비견이 있는데, 그죠? 어깨 괜찮아, 이렇게 되죠. 비견 있고, 이거 우리는 지금 급제라 쓰죠. 연해자평에서는 급제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저기 뭐야. 파제. 이게 파제라고 해요, 파제. 하고, 양인 하나 있어요, 양인. 파제. 예, 인자가, 여기. 이 용어가 나왔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급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파제, 양인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자본에서 하는데 이거는 뭐 아주 명리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여기서 이제 연해자평에서 저기 그 다음에 적천수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용어들이 다 다시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육효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잘 보세요. 그럼 이거는 AD 1000년 정확하게 뭐 1100년, 1100, 이때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우리 육효는 BC에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죠? 얘보다 역사 1000년 앞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세율 기준으로 나와 같은 자 형제. 그죠? 내가 낳은 자, 그죠? 자손.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자 제가 되죠.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자 여기는 관귀라 그럽니다. 관귀. 그러니까 용어가 관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역사를 보게 되면 관귀죠. 그래서 관귀라 가지고 갈로 귀살이라는 거예요. 귀살. 용어가. 그래서 관도 되고 귀도 돼요. 그래서 관이라는 거는 실제로 보면은 이 연해자평이
여기서 이쪽에서 이거 같다는 게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제 귀라고 못 쓰는 게 왜냐면은 사주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쓰기 때문에 귀라는 걸 안 씁니다. 그죠? 그리고 귀신을 보는 학문이 아니죠, 여기는. 그래서 귀살이라는 용어에서 귀를 안 쓰고 살을 갖다 붙여가지고 칠살. 7이라는 거는 7번째라서 7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나누는 자, 부모. 부모,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오행으로 끝났다 그랬죠. 여기서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분할시키는 건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1교시에 강의 설명드렸죠. 요 오행만 썼다 그랬죠. 이렇게. 그런데 이 사주학이라는 학문은 오행에서 다시 음양을 또 분할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주는 음양에서 오행으로 가서 다시 여기서 다시 또 음양으로 또 분할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십성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갑을 병정을 갖다 다 대입시켜 놓은 거고 우리는 오행까지만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더 분할돼가지는 않다 그랬죠. 그래서 통째로 나와 같은 자 비견이 아니고 형제예요. 형제. 그러면 내가 낳은 자 여기는 식상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여기는 그냥 자손. 그 다음에 얘는 제. 잠깐만 쟤는 뭐라고 그랬지? 처제. 잠깐만 죄송합니다. 처제입니다. 처제. 내가 극하는 자 처제. 원래 용어가 이겁니다. 처제. 그 다음에 관귀. 그래서 관 내지는 귀살. 그리고 부모. 그래서 하나로 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나눠지는 게 잘 보시면은 형제는 그렇게 퉁쳤다 칩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로 읽어요. 이게 형만 읽어. 왜냐면 이게 두 개 읽을 필요가 없죠. 예, 한 글자만 읽습니다. 형. 자손은 자로 안 읽고 손으로 있어요. 왜 손으로 읽을까요? 이게 자를 안 쓰고 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낚아붙이다 보면 이 자가 있죠. 여기다 또 자를 써놓으면 이게 헷갈립니다. 엄청. 그래서 자손은 손으로만 씁니다. 손으로 표기를. 처제 할 때는 제를 씁니다. 이렇게 제. 나의 처가 되고 나의 재물이 된다 그래가지고 첫째도 보면 이런 글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형제에 대한 인식, 자손에 대한 인식과 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처에 대한 인식이 진짜 개판이죠. 이게 물건하고 동일시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형제, 부모, 자손은 다 인간들끼리 연결시켜놨는데 여기 처는 또 재물하고 같이 연결시켜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자가 딱 한마디로 소유물로 여겼다는 이 사회적 배경 이미지를 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BC에도 그렇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좀 낮아요. 이때는 정제, 편제로 나눠졌지. 여기 처제로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당시만 돼도 이제 여자들이 상당히 완전히 제물로만 인식되는 걸 떠나서 존중을 갖다 어느 정도 이때보다는 더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관기예요. 그래. 여기에 대한 문제. 관은 내가 가져가지고 있을 때는 관이 되죠. 힘이 있고 명예가 됩니다. 내가 한테 좋은 일을 할 때는. 내한테 나쁜 일을 할 때는 귀살이 되죠. 그죠? 나를 죽이는 존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살이 됩니다. 귀살도 되고 관저 명예도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 그냥 똑같이 놓습니다. 똑같이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명리에서는 여기서 이제 인성에 대해서 갈리죠. 이 부모하고 자손에 대해서 갈리죠. 그죠?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남녀에 의해서 남자에게 자식은 관이 되고 여자에게 자식은 식상이 되잖아요. 그죠? 예. 고기가 갈리는 거예요. 딱 갈리는 거. 나머지는 갈리는 거 없습니다. 요 남녀에 대해서 저 자식에 대한 부분에서 딱 갈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딱 갈리죠. 남자한테 부모는 인성이죠. 예. 여자한테 부모도 인성이에요. 근데 여기, 그쵸?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갈리는 거죠. 이게 남자가 자기 자식이면 여기는 원래 여기서는 식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여기서는 재성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재성이 되지만 여기서는 아버지가 그대로 부모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게 오래되고 이게 뒤에 되면서 사회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어떤 남녀 인식의 차이, 부모 자식의 관계의 차이가 천년이 지나면서 변화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왜 다르나요? 라고 하도 물으셔가지고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때만 해도 딱 보시면은 이 분위기에 딱 보시면은 정말 농촌적인 분위기죠. 가부장적 분위기고, 그죠? 왜냐면 형제 똑같이 놓고, 자손도 똑같이 놓고, 부모도 똑같이 놓고 다 부모 모시는 거고. 다만 요 부분은 어차피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요 처에 대해서 처와 재물을 동일시키겠다는 거. 그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분화되다 보니까 남녀의 가정에서 역할 차이가 확실하게 구분되면서 남자는 자식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돈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부모가 존경의 대상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통틀어서. 근데 여기서는 이 자식한테, 특히 자식한테 아버지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나의 돈이죠. 나의 돈줄. 이미 여기서 이만큼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만큼 역할 분화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자에 대한 처우도 많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는 이 여자가 관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여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식상을 이용해서 관을 요리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게 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회에서는 그래서 형, 손, 재, 관, 부모도 앞에 한자만 이렇게. 그래도 이때만 해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그거 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래는 형이라는 거는 형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용신 잡을 때 형도 형이고 쟤도 형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형으로 쓰지만 형제라고 읽으면 되고요. 손이라고 쓰지만 자손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아버지가 재성이 되고 막 하면서 여기는 자손이면 내 아들도 자손이고 내 손자도 자손이지만은 이렇게 아버지 역할이 바뀌게 되면서 이게 육신이 또 달라지죠. 그죠? 내 아버지는 재성이지만 내 아버지는 재성이지만 내 할아버지는 역시 또 쟤의 재성이 되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되나요? 인성이 되죠. 인성이 맞나? 그쵸. 인성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한테 할아버지는 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육회에서는 그냥 막 똑같이 씁니다. 처제는 똑같이 쓰고요. 관귀, 그래서 관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역할 할 때는 관, 이거 마찬가지예요. 좋은 역할 할 때는 관이고, 나쁜 역할 할 때는 칠살이 되듯이, 좋은 역할 할 때는 관, 나쁜 역할 할 때는 귀. 부모는 똑같이 부모.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육신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차이가 나는 게, 요게, 뭐 원시적이라 그러면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왜? 야, 그럼 당연하지. 니네들보다 천년이나 일찍 쓰여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있었으니까 이게 나온 거지. 그쵸? 이게 하늘에서 쭉 떨어졌겠어요? 이런 거 없이. 그러면 요 형손 죄관문을 갖다 어떻게 붙이느냐? 뭐로? 바로 이 소속 궁에 오행이 있죠. 이 오행으로 붙입니다. 자, 임목은 목생화하죠. 그죠? 그럼 이때 소속 육신을 붙일 때 이게 일간처럼 쓰여요. 일간처럼. 알겠죠? 이게 주체가 되는 거예요. 궁이 주체가 됩니다. 일간처럼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임목이 됐던 묘목이 됐던 목은 목생화, 화를 갖다 키워주죠. 키워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키워주는 부모, 낳아주는 부모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부모를 붙입니다. 지는 화생토하죠. 화가 낳은 자죠. 그래서 자손이 됩니다. 자손. 그래서 손을 붙입니다. 오화는 같은 화죠. 형제. 그러면 형제니까 형제. 수토는 똑같죠, 그죠? 네. 화가 낳은 자, 손. 자수는 불을 끄는 자죠. 그죠? 관기가 되죠. 관. 그 다음에 인목은 역시 목생화하니까 부유가 되죠. 이렇게. 자, 뭐가 하나 제만 없네. 여기 있죠. 유금은 화극금하죠. 화가 녹이는 자, 그래서 재. 그래서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제자도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정자로 쓰게 되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형손 죄관부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요걸 갖다가 육신 붙이기라고 합니다. 육신 붙이기. 육신 붙일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요 소속궁의 오행이 마치 일간처럼 쓰인다는 거죠. 우리 명리에서 일간처럼. 요게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요 반대로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거를 주체로 놓고 나면은 이거는 화는 목생화하니까 나은 자니까 여기다 손이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요 수석궁의 요 오행을 마치 일간처럼 보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육친을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점사는 세요에 손요가 붙었어요. 그죠? 손요가 붙어서 제요를 화출했어요. 이걸 화출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그럼 나는 오늘 즐겁겠구나. 세요에 손이 붙어. 손은 기쁨과 희열이에요. 즐거움. 나는 오늘 즐겁겠구나. 자, 오늘 날짜를, 그럼 날짜를 안 써놨네. 날짜를 써야죠? 지금이 묘월이죠? 묘월이 오늘이 또 정묘일인가요? 자, 정묘일 맞습니다. 육효 하시는 사람들은 일진을 꼭 알고, 일진을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일진을 모르면은 달력 찾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일진 돌아가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이 육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묘이니까 공망을 써야 돼요. 공망은 갑달주 병인정묘, 그러니까 수대공망. 맞죠? 그리고 공망 딱 치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개반작성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지금 여기 질문을 안 썼어요. 질문을 왜 못 썼느냐?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어. 예, 못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반작성이 끝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용신을 잡아놓게 뭐 용신이 있다면 그 용신이 원리에서 어떻게 돼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3교시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이 사실은 예전에 한 2달 정도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미 제 강의도 보셨고 또 그전에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스피디하게 나갔는데, 왜냐하면 충분히 예습도 돼 있고 또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는 다 되셨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숙련의 문제예요. 숙련. 그죠? 이 숙련 하시는데 제가 선생님께 당부 드리는 게 뭐냐면은 뭐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서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막 급하면은 앱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시점을 치시더라도 앱에서 단시점을 띵 눌러버리면은 거기서 작괴하는 그 작괴 그 방식과 여기서 배워서 하는 방식이 달라요. 만약 거기서 어떤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앱은 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초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이거 3괴, 4괴, 이렇게 하는 앱도 있고요. 어떤 앱은 시, 분하고 이 시 플러스 분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앱은 분시초 하는 데도 있고 뭐 분시 플러스 시분. 근데 이거 어떤 원리로 써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번 해보면은 아 이거 대충 이렇게 해놨구나는 알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해봤는데 가장 문제가 이 하늘 도마뱀 만세되겠죠. 6교 하늘 보면 6교. 거기가 이걸로 써요. 이걸로 10분으로. 예, 10분으로 써요. 그래서 이거 쓰면은 3개 밖에가 나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아니 이게 밖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아니 연필도 없고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앱을 켜야지. 점을 쳤는데 틀렸어. 한 3번 틀리고 나니까 정말 열받더라고 이렇게. 이게 왜 틀리나 싶어가지고 갔더니 요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분시를 써야 되는데. 예. 아니 이게 아니 죄송합니다. 하늘 도마뱀이 요걸로 쓰는 게 아니라 하늘 도마뱀이 요걸로 분시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3개 합계가 바뀌어버리니까 당연히 결과가 내가 평소에 쓰는 나는 평소에는 시분으로 쓰는데 여기 또 이걸 바꾼대. 두 번째, 나는 평소에 더하기로 쓰는데 얘는 8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걔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희한하게 무슨 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앱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앱을 쓰더라도 직접 내가 시분을 보고 입력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이 뭐 6시 40분이다 그러면 16이니까 7, 40분이니까 4, 7, 4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레 2, 그죠? 7, 4 더하기 1이니까 2니까 2호동, 살레 2, 2호동. 그래서 산택, 손.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것도 이제 앱 쓰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아예 머릿속으로 암산하는 걸 연습했어요. 이렇게 한 달 연습하니까 또 좀 되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렇게. 근데 나중에 한 달 정도 연습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뭐 시간 딱 물으면은 그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그 돼요 돼. 간단하게 단답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단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틀리더라고요. 집에 와서 된다 했는데 집에 와서 다시 이렇게 그려보니까 어이구 잘못했네. 계산 잘못했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안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급할 때는 이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앱을 쓰셔도 좋은데 앱을 쓰더라도 반드시 내가 작게 이렇게 원칙을 꼭 지키시라는 거. 그리고 한 번 정했으면은 정하다가 바꾸잖아요. 그 바꾸는 거 다시 적용해서 자기한테 있기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은 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때 그럴 때는 그냥 그동안에는 돈 받고 치지 마시고 저 사실 방법을 바꿨는데 정한테 시간 걸리시니까 언제 우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은 책에 보시면요. 1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 야학 비법,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은 세금낭 비법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야학 비법하고 세금낭 비법이 이게 복서 정종을 쓴 왕홍사한테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야, 형기세 하면은 누가 제가 이번에 돈 벌 수 있을까 했다 물어. 형기세 했어. 그건 안 돼. 딱 이거예요.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만 배우면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예. 거의 한 60, 70%밖에 안 나와요. 60%? 70%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10개 치면은 3개 중에 1개는 틀리다 소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 배운 사람이 뭐냐면은 양면도 써놨어요. 너무나 급해가지고 당장 끼니를 굶어야 될 상황이 있는 채에 있는 사람이 언제 이거 다 외워가지고 외우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 가냐. 내가 잠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급한 사람만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홍서가 신랄하게 비판해놨어요. 근데 왜냐면 왕홍서는 귀족집안 출신이거든요. 자기는 굶어 죽는 게 뭔지 몰라.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살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이따위에 비법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잡수를 써놨다고 혹독하게 비판받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요거 강의 한번 해드렸죠. 그죠? 지난 학기 강의에서는 제가 이걸 갖다 강의를 했는데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괜히 시간 나겠다 싶더라고요. 굳이 쓰지도 않을 건데 괜히 강의해가지고. 예. 그래서 요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면은 그냥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는 건 도움은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용신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용신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잡을 때는 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공명점의 비법, 제한과 우한을 대비해서 치는 비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법이라 되는데 비법이 아니고 뒤에서 이거 읽고 나서도 뒤에 가다 보면은 이 내용이 우습게 여겨질 만큼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처음에 볼 때는 되게 비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학복 제강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21페이지부터 다시 나가는데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교재에 제가 보면은 이렇게 빈칸을 다 안 채워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이렇게. 이 비워놓은 거를 미리 좀 그려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수업 시간에 그리면은 사실은 공부 안 됩니다. 왜? 물론 제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제가 직접 그리니까 제가 그리는 시간과 우리 쌤들께서 수업 시간에 그리는 시간하고 해보다 보면은 물론 뭐 제가 빠를 수도 있고 우리 쌤들 빠를 수도 있고 하지만은 문제는 제가 그리는 동안에 앞에서 그려왔던 거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하는 분하고 제가 그리는 동안에 같이 그리고 제가 푸는 동안에 그냥 열심히 듣고 있는 분하고는 이게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한 달, 2달 지나고 1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저는 이미 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지고 선생님
기초부터 가르쳐 주시나요? 라고 물었던 선생님이 있고요. 이미 상당히 해가지고 풀이까지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선생님 같이 공부했는데 1년 딱 지나고 다음에 있잖아요. 저기 가별병정이다. 자연인 오시술도 모르고 배우러 왔던 이 선생님이 1년 지나서 이분이 더 잘해. 그때 젊겠지. 물론 뭐 젊음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뭐랬다면은 예습을 해오는 거죠. 근데 예습하는 사람이 복습을 안 할 리는 없겠죠, 그죠? 예습 안 하고 복습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습 안 하는 사람이 복습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강의는 복습보다 예습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예습을 해오고 난 다음에는 복습은 어차피 제가 강의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한번 풀어봤던 거, 한번 그려가지고,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까 고민해봤던 거를 수업 시간에 들으셔야지 이게 도움이 되지. 그냥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면요, 2년 지나나 3년 지나나 실력이 안 늘어요. 물론, 아주 더디게 늡니다, 이렇게. 아주 더디게 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발 뭐 하시라. 이 교재를 갖다가, 사실 이 내용 있잖아요. 정상복역이라는 야암노인 전폭도스텝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 중간에 좀 이게 비판해놓은 내용도 있지만은 그 비판하는 내용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실제로 내용을 그 그대로 편제도 그대로 썼습니다. 예문 똑같이 그대로 썼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 책 갖고 공부하면 되는데 왜 이를 쓰느냐. 그 책에는 이거 궤도 다 그려져 있고 옆에다 해설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거 갖고 공부하면 공부가 안 돼요. 왜? 이게 어떤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기 전에 오른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 수학 문제 풀 때 답지 옆에 놓고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부할 때 저는 혼자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그림을 종이를 잘라가지고 그 조그마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써놨어요. 이게 그림 그려놓고 여기다가 막 써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책 한 페이지 요만한 종이를 가지고 요만큼 잘라내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 딱 갈려 이렇게. 딱 떼면 요거만 보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점. 요렇게 혼자서 풀어. 요거 가지고 옆에 연습장에다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다 연습장 제가 그리겠죠. 그래서 이 풀어. 그리고 이 푸는 걸 가지고 이 책이랑 대비를 해요. 그럼 이제 처참하겠죠. 처음 공부할 때는 맨날 틀리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귀찮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실수로 또 삑사리 나면 실수로 또 쓱 하다 보면 답을 쓱 보여. 그럼 베린 것. 그 점사는 이제 그때는 베린 것.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이걸 다 이렇게 빈칸 놓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좀 편하게 하시고 나중에 보시다가 강의 내용 가지고 보시면 되겠지만 또 강의를 못 볼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인터넷에 잘 안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때는 책도 참고하셔도 되고 예습할 때는 책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뭐냐면 내가 풀어놓은 거 있잖아요. 사실 일주일 동안 기다리기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책을 참고하셔서 아주 대비해 보셔도 되는데 내가 풀기 전에 절대로 답을 먼저 보지 말아요. 학교 갈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수학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학교 갈 때. 산수 공부 해보면은 답 보고 나서 풀면은 다 맞춰요. 그죠? 답을 알고 있으면 그거 맞추는 건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맞추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꼭 염두에 두고 맞고 처음에는 당연히 틀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날 비가 오겠는가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아이고 용신을 뭐로 잡아야 되는지도 잘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많이 틀릴수록 예습했을 때 많이 틀릴수록 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갖다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습할 때 나 다 맞춰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저한테 배울 필요 없어요. 이미 다 풀 줄 아는데 저한테 뭐하러 배워요. 당연히 한 문제도 못 풀 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풀어내는 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런 기쁨을 누리셔야지. 저는 이거 공부할 때 한 1년 다닐 때까지도 한 50%도 못 풀었어요. 실제로. 풀기는 푸는데 50%도 맨날 틀려. 몇 번을 반복해요. 이 책을 몇 번 반복해서 계속 올라가서 그런 건지. 지금도 제가 이 책 가지고 몇 년째 강의하고 있지만 지금도 틀리는 거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막연하게 틀렸다고 생각했던 거에 틀린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면은 해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용신을 똑같이 봤다고 하더라도 용신을 다르게 잡을 수도 있고 똑같은 구제점이라고 해서 용신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혼자서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더 용신 잡기 편하도록 제가 질문을 조정해 놓은 것도 있고요. 질문이 조정해 놨는데 좀 잘못된 것도 이 책에 보면 제가 이게 초판이다 보니까 이제 오타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 좀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제가 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그 수업 그 전 시간이라든지 공지를 드릴 겁니다. 대체적으로 진도는 제가 그 우리 저기 그거 뭡니까? 거기 강의 계획서 있죠? 강의 계획서에 있는 진도를 충실히 따르려고 그러고요. 미리 한 10페이지 정도 봐오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예문들을 다 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다 풀 이게 한 학기 내에 다 풀 수가 없어요. 원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중에서 그냥 다 풀으시면 좋은데, 해놓고 나서 근데 열심히 풀었는데 수업 시간에 안 해주면 또 그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다 푸셔야 좋은데, 꼭 필요한 거, 요거는 꼭 풀어오세요 하는 것들은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거는 그냥 풀어오시고,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거는 안 합니다 했던 것들,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하셔가지고,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거는 따로 뭐 개인적으로 물으셔도 되고, 수업 시간에는 안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톡으로 보내신다든지, 뭐, 전화로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질문 주시면은, 어떤 공부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제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여기 주문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뭐 질문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복 제강 들어갔어요. 여기서 제가 육효적 점단의 순서, 그다음에 용신의 오행, 생극, 왕세를 보는 법 이렇게 쭉 해서 진도로 쭉 나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진도가 그렇게 빨리 안 나갔고, 제가 작년에 굉장히 진도를 빨리 나가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여기, 여지심 선생님, 구정희 선생님, 예, 말이 빨라서 막 차라리 이렇게 진도를 짧게 나가더라도 세세하게 해달라고 얘기 요청을 드렸고,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 책에 있는 내용, 예문을 한 반 정도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되짚어 이게 쉽게 그렇다고 뭐 어려운 걸 완전히 빼낸 건 아니고요. 최대한 쉬운 예문들 위주로, 그리고 복잡한 것 때문에 이 본질을 흘리지 않는 그런 쪽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까지 다음 시간에 꼭 이게 풀어 하셔야 될 예문들은 체크해서 제가 우리 6교 이론과 실전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공지를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개강하고 첫 시간인데요. 강의가 어떻게 지루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세션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